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96페이지 챕터 3에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에서 1절에서 지상권이 나오는데 지상권은 한 2문제가량 출제될 수 있고요. 반드시 한 문제는 꼭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때에 따라서 2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 개념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나오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고요. 조심할 것은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또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필요하고 또 증액 청구하려면 그것도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권자의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특약으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3번이죠. 3번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 구분 지상권에 관한 개념 지문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4번 지문처럼 수목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지문인데 이 일종의 관행적이고 제가 봤을 땐 또 새로운 간수법상의 물권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 판례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대지 빈 땅이 있는데 그것을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은 반드시 저당권 외에 그 토지, 나대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하락해요. 법정 지상권 때문에. 아니,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죠. 아무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되고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담보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지상권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채권이 소멸한다면 굳이 유지될 이유가 없고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3번이죠.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들은 일반론 쪽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첫째,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심할 것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죠. 2번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X점. 만약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결정이 되죠. 만약에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죠.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4번부터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입니다. 구분지상권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고요. 지하철을 공사하기 위해서 만든 권리거든요. 따라서 수목은 그 목적에서 빠져있죠. 6번 문제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대한 다음 설문 중 잘못된 것인데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이 전세권이 설정할 때 그 대지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조심할 것은 전세권 설정자라는 부분이죠. 보통 1번과 같은 지문을 오답으로 만들 때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요. 그래서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 X인가요?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일반론 쪽인데 답은 몇 번이죠? 5번을 보시면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그냥 법정 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지 소유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틀린 지문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일단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정 지상권자에게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제3자는 아직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해 줘야 되느냐? 아니다. 양수인인 제3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 지상권자의 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청구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무런 권한 없이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X죠.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또 8번 문제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는데, 자, 2번이 답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따로 좀 판례로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숙지, 암기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가 됐다. 일괄해서 매매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중간 과정 모르셔도 돼.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가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어. 이렇게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다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 두 가지는 외우시는 게 문제 풀 때 용이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2번 지금 보시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러면 중간에 안 읽어보고 결론만 보시면 돼요.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어야 되는데 결론이 뭔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뭐죠? X가 되는 거죠. 중요한 판례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죠. 5번 지금 보시면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몇 년이죠? 30년이죠. 따라서 존속기간은 15년이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10번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지상권 하면 뭐만 주의하시자고요? 수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3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오는데 일단 11번 문제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럼 일단 분묘기지권은 없고요. 2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썼으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이에요. 따라서 20년 지났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소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죠. 4번 분묘기지권도 일반적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우리 판례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고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년이다라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열되는 될 수 있으면 다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D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이지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하는 거 소용되지 않기 때문에 D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 중에 2번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아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텐데 거기 보면은 묘에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는 적용되지 않냐면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요 2번의 지문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로 바뀐 거냐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고요. 판례기 때문에 옛날 법률로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X가 됩니다. 공법상의 면적 제한이 분묘기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13번이 나오죠.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장남, 장손에게 있고요.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뭐죠? 장손에게 있는 거죠. 1985년 을에 토지의 허락을 얻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를 수호 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갑에게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되죠. 허락 없이 내겠죠. 허락 없이. 따라서 1번 분묘에 대한 이장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2번 갑은에게 소유권 이전 등이 물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죠.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니까.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뭐 하는 건 안 돼요? 합작하는 것은 안 되고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묘를 이장할 수 있겠죠. 철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분묘기지권도 무상이 원칙입니다. 14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문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은 뭐죠? 4번인데 이것도 뭐 따로 기억하시면 되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일종의 원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죠. 공유 지분이 처분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 토지가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한다. 이렇게 숙지하셔도 되고요. 4번 보시면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어요. 원칙이죠. 그러면 결론이 뭐여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답은 뭐죠? X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도 좀 조심하시는데 뭐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지상권이든 토지에 대한 권리지 건물에 대한 권리는 아니죠.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요건을 갖추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밑바닥 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되죠.
또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건물이니까 을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그 말은 결국 을은 갑의 토지에 새롭게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을이 만약에 요렇게 새롭게 신축했더라도 그 범위가 새롭게 확장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축하되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는 무슨 건물을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번부터 지역권에 관한 설명 지문이 나오죠. 일단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X입니다. 지역권은 토지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여기는 병의 땅 이런 상태라면 병은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통행지역권 설정하고 여기다가도 통행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의 토지는 뭐하지 않고 있어요? 인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험 문제를 내는 편이니까 확실히 맞춰주셔야 돼요. 16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실까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갑의 땅이 있고 여기 을의 땅이 있는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을은 자신의 땅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면 요 을의 토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갑의 토지에 있는 승역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죠. 따라서 소유권이 처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고요.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지역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우리가 뭐죠?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요 갑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조심할 것은 지역권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 자체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에요. 1번 보시면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채취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채취하는 것은 도자기공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우측에 18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X.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죠. 3번 조심하셔야죠.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다닌단 말이죠. 따라서 지역권에 의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되죠. 19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죠. 1번 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지역권도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인정되고요. 2번 지문입니다. 자, 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우리 민법은 계속되고 표현돼야지만 취득시할 수 있다 입장이고요.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번 통로 없이 20년간 다녔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계속되고 표현돼야 취득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등재되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이건 공시법에서나 나올 만한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0번이죠. 청년도 문제네요. 1번 틀린 걸 찾는데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2번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말장난이죠.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승역지의 소유자로 바꿔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면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승역지 소유자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충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충구권이 인정이 되죠. 2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X죠. 전세권은 최장 기간을 제한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꿔야 되고요. 중요하실 것은 이제 4번이죠.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따라서 전세권을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않으면 뭐 1년, 2년 이런 보장기간이 없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4번 지문은 맞고요. 4번 지문이 맞는 이유는 뭐라고요? 전세권을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측에 2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전세권 소멸 시의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 상한을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나 지역권자나 전세권자나 용익물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23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일본도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그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는 스스로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자 스스로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요. 3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가 있으므로 맞는 것은 3번이죠. 4번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할 때 하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고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 건물입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